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일반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 상식 중에 하나가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내가 전세를 빼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빼는 사람이 내고 간다라는 부분을 많이 주변에서 듣고 또는 그런 일을 겪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판례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대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B라는 분에게 임차를 놓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차 기간이 남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분과 이분이 전세 2년을 약정합니다. 2년을 약정하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이분이 사는 걸로 해서 내년 후년 1월 1일까지 12월 말까지인 거죠. 실제로는 이분이 살기로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분이 C라는 사람에게 다시 이 전세를 넘깁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이 B라는 분이 이분을 구함에 있어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보증금을 이분이 갖고 계시죠. 보증금을 A라는 분이 갖고 계셔가지고 B라는 분은 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고, 이분과 A와 B가 서로 이 2년이라는 전세 기간을 약정했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까지는 A와 B, 그리고 A는 B에게 전세 기간이 2년이니까 나는 2년 동안 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B는 사실상 그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게 계약인 겁니다. 근데 B라는 분이 내가 무슨 사정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됐다거나 또는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이분은 대부분 이 C라는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게 됩니다. 내가 그 집에 계속 살 수 없으니 이 전세금을 찾아 나가야 되니까 C라는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D라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보통 이분한테 받고 이분한테 받아요. 근데 이 판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물어봤습니다. 왜 B라는 사람이 이거를 D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느냐, 이게 맞는 거냐 라는 걸 물어봐서 답이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라는 이 주인분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B라는 분이 계약 기간을 만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전세를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C라는 분과 이분이 집을 내놓고 한 달 이내에 이 집이 이제 바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A라는 분은 사실 C가 살고 있나 B가 살고 있나 크게 상관은 없던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B가 나가면서 C를 구해놓고 나가도 사실상 A는 내용이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증금도 어차피 이분한테 들어온 돈을 C한테서 들어온 돈을 다시 B에게 토해주는 꼴이니까요. 그러면은 B는 그냥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중개수수료를 B가 부담하게 되니까 사실 B는 나가서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즉 A-를 구할 때도 중개수수료를 또 내게 되는 거죠. 이분은 중개수수료를 나갈 때 내고 들어갈 때 내는 두 번을 내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게 물어본 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은 A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내용인 거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B라는 분이 무조건 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도 A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짧은 기간에 C라는 사람이 구해졌을 때만 해당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과 법률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기사는 2018년도 10월에 나왔어요.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죠? 여기 보게 되면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A씨 갑작스레 지방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겼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고 공인중개사 보수는 A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 말했다. 속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요. 여기 보면
계약 만료 전 이사한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는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결국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임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된다. 아까 보셨던 그 A, B, C 구조에서 쌍방, 예를 들어서 A와 B의 계약에서는 A와 B 둘 다한테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 임대인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은 쌍방으로 의뢰인이 된다고 해석했다. 즉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 임차인은 중개 의뢰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 보수를 부담하는 중개 의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아주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기 법률 해석 정보에 보면 국토해양부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 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관해서 법제처에 09년도에 질의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대부분 모르세요. 질의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법에 해당하는 그 임대 의뢰인이냐 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 의뢰인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물어봤고, 회답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의뢰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 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법제처에서 내놓은 대답이에요. 이게 10년 전에 나온 건데 대부분은 이제 그 내가 볼모로 잡혀 있는 그 전세 보증금을 원만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대부분 내가 수수료를 내고 임차인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안 내셔도, 그러니까는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2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더라도 새로운 임차인만 바로 구한다면 그 중개 수수료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분이 내는 게 아니고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는 게 맞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길게 써져 있고요. 주의할 점도 여기 써져 있어요.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전세 기간 연장 중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세 계약 갱신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거나 묵시적 갱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부분도 이제 묵시적 갱신이 뭔지를 아셔야 될 텐데, 전세를 놓으신 분과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1개월 전까지 똑같습니다. 집주인은 6개월에서부터 1개월이고 나가시는 분, 즉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은 1개월 전까지는 쌍방에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가 없이 지나갔다라면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는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간다라는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계약 조건이라는 거는 2년의 전세 기간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살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집주인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세입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둘째, 세입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쉽게 말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전세 계약이 2년 연장되는 것이다. 또한 계약 만료 전 이사 때와는 달리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엔 세입자는 언제든지 갱신된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1항에 나오는 겁니다. 다만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주의할 점인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해도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나 나가겠소 라고 아무 때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놓으신 분, 그러니까는 전세를 놓으신 분은
3개월 안에 새로운 사람을 쌍방이 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시는 분은 3개월 있다 돈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이제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임대인이고 이분이 임차인인 겁니다. 근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고 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쌍방이 아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사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년이 되신 겁니다. 계속 연장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부득이하게 3년 살고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때 이분은 A라는 분한테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A라는 분은 B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즉 2년 안에 만약에 계약 기간 안에 이 일이 발생한다면 이분은 이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C라는 사람을 구하면 수수료는 A가 낸다라는 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에는 B는 3개월 전에 나는 그냥 나가겠소 했을 때는 A는 3개월 안에 B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B라는 분은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어차피 C라는 사람을 안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조건 자체가. 즉 B는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돈 돌려받고. 중개 수수료는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A가 내는 게 맞는 겁니다. 임대인이. 그래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계약 기간 내에, 즉 2년이라는 이 계약을 해놓고 이 기간 내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C라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즉 1, 2개월 안에 구해가지고 A에게 이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했으면 A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고, B라는 사람은 만약에 이런 일을 못 구했다, 세입자를 못 구했다, 그리고 이 집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 달 동안 공실이 났다 해도 A가 2년의 기간을 얘기를 한다면, 즉 주장을 한다면 B는 2년 동안은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즉 A는 계약 기간이 2년이면 2년을 다 채우고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약 조건을 이행해라 라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나가야 돼서 통지를 했고 B가 C라는 사람을 구해서 붙였을 경우에는 B는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A가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아까 그 기사에서 나왔던 묵시적 갱신이 됐다라는 건 쌍방이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법 조항이 3개월 전에, 나가기 3개월 전에 나 나가겠소 하면은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무조건 A는 B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 이때 B는 뭐 C를 구하건 말건 간에 상관없이 3개월이 지나면 100%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 놓치고 계신 전세 기간, 그리고 그 전세 기간 만료 전에 내가 나갈 경우,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내가 나가는 경우, 즉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겪게 되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세 계약입니다.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이라는 기간을 서로 상의하고 맞춰가지고 전세를 살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에 이 B라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즉 1년밖에 못 살았는데 나가야 된다 했을 때 그 나가는 기간 뭐 1개월 전이건 몇 개월 전에 미리 A라는 그 임대인한테 통지를 하고 그 기간 내에 A도 세입자를 다시 구하고 B도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을 해서 이게 1개월이나 2개월 짧은 기간 안에 해결이 됐다라면 나가시는 분은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제 뒤에 나와 있는 이 국토해양부 그리고 법령 해석 정보에 나와 있는 법령 조항인 겁니다. 해석인 겁니다. 이 해석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나중에 무슨 재판이나 판례로 가게 돼도 이걸 인용해 가지고 판례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전세를 살고 계시다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돼도 내가 나가는 집에서 중개 수수료를 내고 또 새로 구한 집에서 또 중개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두 번씩 내는 일이 없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를 놓으신 분과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조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겠소 했고 임대인이 그래 알았소 나가는 거 줬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나가시오 했을 때 그 부분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중개 수수료는 원래는 A라는 사람 임대인이 내는 겁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호 협의가 돼야 불협화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도 지금 이런 법조항을 모르시고 있고 임차인은 이런 법조항을 공부해서 알고 계신다고 했을 때 과연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허락을 해줄지 이런 부분도 잘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이런데 이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런 그 법률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B라는 분, 즉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런 게 다 이제 골치가 아파질 수 있으니까 서로 상의해서 협의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좀 부당하잖아요. 나가시는 분이 돈도 내고 그분이 나가면서 다른 집을 구하면서 돈을 두 번 내야 되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런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전세를 놓고 계신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법조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계약 쓰실 때부터 조율을 하시거나 또는 쓰고 나서 따로 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서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는 영상 마련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